초겨울 바람이 스치는 아파트 놀이터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한복판 미끄럼틀 옆에 작은 토끼 인형 하나가 엎어진 채 누워 있었다. 누군가의 급한 걸음에 떨어졌는지 혹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버려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인형의 한쪽 귀는 흙먼지에 묻어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은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에도 수십 번 비슷한 장난감이 버려졌다 주워가기를 반복하는 곳이었으니 누구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놀이터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한 할아버지가 멈춰섰다. 그의 눈은 인형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듯 그 시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인형을 손에 들었다. 옷소매에 묻은 먼지를 살짝 털어내며 중얼거렸다. 추웠겠다. 여기 이렇게 있었니? 그의 목소리는 남에게 들으려 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다. 주변을 지나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손주 오시나 봐요? 인형 좋아하겠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인지 쓸쓸함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금세 다시 인형에 머물렀다. 손끝이 인형의 해진 귀를 천천히 만질 때 할아버지의 표정에 스친 감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말, 오래도록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미안함이 조용히 올라오는 듯 보였다. 바람이 지나가며 놀이터의 나뭇잎을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인형을 가만히 품속에 넣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장난감 하나였지만 그의 걸음은 그 순간 누구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무언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듯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아파트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형을 향한 그의 손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 집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다.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다. 문을 열자마자 흐릿한 오후빛이 거실 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만 어디서든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집 특유의 정적이 느껴졌다. 신발장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 할아버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선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방금 주워온 토끼 인형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인형의 먼지를 다시 한번 털어내며 작은 숨을 내쉰다. 이 귀 많이 달았네, 많이 놀았나 보구나.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한동안 손끝으로 인형의 털을 쓸어내던 그는 고개를 돌려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속의 아이는 4살 무렵의 손주였다. 늘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던 자신에게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 하지만 그때 이후로 사진 속 모습이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거실 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는 조립되지 않은 블록 장난감 상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주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함께 만들기로 했지만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자존심이 상처를 남긴 채 멀어진 날 이후로 상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상자의 먼지를 한번 쓸어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뒤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텅 빈 방 안은 그저 그 문장을 삼켜버렸다. 다시 인형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버려진 줄 알았던 장난감을 굳이 주워온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그것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고리 같아서였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면서도 인형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대로였다. 누구에게 줄 것도 아닌데 그는 마치 내일이라도 손주가 찾아올 것처럼 인형을 깨끗하게 빨아 말려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이 있을 때만 마음이 조금 덜 시렸다. 주전자에서 나는 김이 부엌창을 따라 흐르고 할아버지의 방금 한숨 섞인 말투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닫히지 않은 문이 남겨져 있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바느질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안에는 실, 바늘, 단추, 작은 천 조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그는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해진 귀의 실밥을 살펴보았다. 인형의 털은 오래된 먼지로 거칠었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은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는 듯 부드러웠다. 천천히 바늘을 꿰어 실을 감아가던 중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이런 건 예전에 내가 좋아했었지. 그 말은 손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예전 손주는 인형뿐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에도 크게 웃곤 했다. 할아버지가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고쳐주던 날 아이는 할아버지 최고 라며 두 팔을 목에 감았었다. 그 하루가 얼마나 따뜻했고 또 얼마나 짧았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작은 오해들이 쌓였고 그 오해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벽이 되었다. 아들 부부는 각자의 상황과 감정에 지쳐 있었고 할아버지 역시 표현에 서툴렀다. 그리고 그 벽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 손주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할아버지, 다음에 오면 이거 같이 만들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실밥을 촘촘히 꿰매며 마음속으로 작은 숨을 삼켰다. 인형의 귀가 다시 모양을 찾자 그는 마치 오래된 상처 하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듯한 묘한 안도를 느꼈다. 그러고는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 세탁세제를 풀고 인형을 천천히 씻기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인형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하지만 다시금 말이 흐려졌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인형을 물에서 건져 수건으로 감싸던 순간 거실 시계가 짧게 울렸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수건으로 인형을 톡톡 눌러 물기를 빼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바람이 스며오는 공간에서 인형은 새하얀 햇빛을 받으며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잠시 인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 때문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후회와 미련이 이 작은 인형을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 말려둔 인형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흙먼지가 사라지고 하얀 털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해진 귀는 다시 제 모양을 되찾았다. 할아버지는 맑은 햇빛 아래 놓인 인형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인형 하나 고친 것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어제보다 조금 덜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그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안고 외출 준비를 했다.
버려진 물건을 다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복도로 나오자 한 장의 종이가 벽면에 덜렁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분실물 안내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토끼 인형이라는 단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내문에는 지난 오후 놀이터에서 토끼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가 찾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로 어제 자신이 주었던 그 인형이었다. 할아버지는 인형을 바라보았다. 품속에서 고요하게 안겨있는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진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애타게 찾고 있는 소중한 친구였다. 그는 잠시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그냥 지나쳤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찾고 다녔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속을 깊게 흔들었다. 인형을 고치며 떠올린 감정들이 갑자기 복잡하게 뒤섞였다. 혹시 이 인형을 찾는 아이도 자신이 잃었던 손주처럼 애틋하게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던 아이일까? 혹시 어젯밤 세탁대 위에서 흔들리던 인형처럼 아이의 마음도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진 않을까? 그는 안내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관리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인형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진득하게 남아있던 미안함이 또 다른 아이에게라도 전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문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든 인형을 내밀면 모든 것은 단순히 분실물 반환으로 끝날 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래, 돌려줘야지. 잃어버린 건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 작은 동작이 마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먼저 반겨왔다. 오전 시간이라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창가 쪽 책상에서 직원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문을 조심스레 닫고 작은 토끼 인형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 부드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그 인형 분실물 안내문 보시고 오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내밀었다. 어제 놀이터에서 주웠어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누가 찾고 있다 하더군요. 직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인형을 받아들었다. 맞아요. 어떤 아이가 많이 울면서 찾고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잠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아이가 잠들지 못할 만큼 소중히 여기던 인형이라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손주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눈을 떨구며 인형을 바라보던 그는 조금은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안전하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숨을 헥헥 몰아쉬며 아이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다. 직원이 반갑게 말했다. 아, 왔구나. 여기 너 인형 찾았어. 아이의 눈이 인형을 보는 순간 커다랗게 떠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팔로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토끼야, 정말 돌아왔구나.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다.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는 자세, 떨리는 어깨, 안도의 숨결.
모든 것이 오래전 손주가 자신에게 달려오던 순간과 묘하게 겹쳐졌다. 할아버지는 한 발 물러선 채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저렇게 좋아했었지. 참 많이도 웃었는데. 아이의 얼굴은 손주와 전혀 다르면서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것은 외모의 닮음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방식이었다. 잠시 눈을 마주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가져갔을까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란다. 내가 찾는 줄 알았으면 더 빨리 가져올 걸 그랬구나. 아이의 표정은 어느새 환해졌고 직원은 둘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작은 인형 하나가 돌려졌을 뿐인데 관리사무소 안의 공기마저도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더 있다가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의 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현실로 자리를 드러낸 것처럼. 관리사무소 문이 천천히 닫히자 바깥의 공기가 부드럽게 할아버지를 감쌌다. 방금 전까지 아이의 기쁨이 가득했던 공간을 떠나오니 어쩐지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복도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아이가 인형을 껴안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오래전 손주를 떠올리게 했다. 할아버지, 나 이거 없어졌다가 찾았어. 손주가 신나게 인형을 흔들며 뛰어오던 그날의 장면.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방금 전 일처럼 마음속을 스쳤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은 달랐다. 손주가 사라진 뒤 텅 빈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던 날들. 아들 부부와의 서먹한 대화, 서로 상처만 남겼던 마지막 만남. 할아버지의 걸음이 복도 중간에서 멈췄다. 찬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오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주가 어린 마음에 무심코 한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자신, 바쁜 아들 부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든 자신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은 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었다. 층수를 알리는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천천히 숫자를 바꾸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연락을 해야 하나.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마음속에 묶여있던 질문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을 눌렀다. 연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까? 손주는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혹시 아들 부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복도를 지나 집 앞에 섰다.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방금 아이의 눈동자와 손주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시선이 무심코 신발장 위 액자의 빈자리를 향했다. 사진 속 어린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훨씬 자랐을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다시 정막이 밀려왔다. 그는 방금까지의 일을 잊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다짐이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보며 손끝을 잠시 주저했다.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끊어놓은 번호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그 말이 집안의 정적을 천천히 흔들어 깨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집안은 잔잔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식탁 앞에 오래된 휴대폰을 올려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휴대폰 번호 하나에 고정돼 있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였다. 화면 속 글자가 흐릿해 보일 정도로 오래 주저한 탓인지 마음은 묵직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손에 들어 올렸지만 금세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혼잣말이 부엌의 고요함 속에 흩어졌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또 다른 속삭임 같은 희미한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손주가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날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울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뒤에서 문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만 보던 그 순간 아이가 주머니 속 장난감을 꼭 쥐며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던 작고 떨리던 목소리. 그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던 약속들, 하지 못한 말들, 묵혀두기만 했던 미안함이 갑자기 가슴을 짓눌렀다.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데조차 시간이 오래 걸렸다.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망설임이 그대로 느껴졌다. 숫자 하나씩 누를 때마다 가슴은 쿵쿵 울렸다. 이게 맞는 건가?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인형을 안고 다가오던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얼굴 위에 포개진 손주의 웃음. 할아버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어쩌면 오늘이 아니면 영영 두 번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숫자 하나를 눌렀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갑자기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다.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크게 울렸다. 뚜뚜. 신호음이 흐르고 집안의 정적은 더 깊어졌다. 할아버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받을까? 아니면 또 끊길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음의 떨림이었다. 그 순간 신호음이 멈췄다. 휴대폰 너머에서 익숙하지만 오래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눈을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잠시 잊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맞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묻어둔 감정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나다. 잘 지내고 있느냐? 대답까지 이어지는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예전과 달리 싸늘함이 아닌 서로 조심스레 온도를 맞추려는 기척이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네, 잘 지냈어요. 아버지는요? 나도 그럭저럭.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고 동시에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가장 깊이 묻어두었던 한마디를 꺼냈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조금 서툴렀다. 그 말이 집안의 공기까지 흔들어 놓았다. 휴대폰 너머에서도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죄송했어요. 우리도 너무 예민했어요. 그냥 서로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 짧은 문장이 할아버지의 눈시울을 흔들었다. 그는 누구에게 들킬까 조심하듯 눈가를 손으로 가볍게 훔쳤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작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누구랑 통화해? 할아버지? 세상이 순간 멈춘 듯 했다. 할아버지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몸을 기대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자랐지만 분명 손주였다. 그래, 나다. 잘 지냈니? 아이의 대답은 밝고 힘찼다. 응, 나 중간고사도 잘 봤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것도 많아.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흐르는 눈물마저 따뜻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뒤 휴대폰을 내려놓자 집안의 고요함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쓰라림 대신 어떤 희망이 은은하게 자리 잡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베란다 빨래대 위에서 마르고 있는 토끼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어제까지 버려진 장난감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작은 매개체였다. 그는 인형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웃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문득 떠오르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은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도 사고 집도 조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 언젠가 손주의 모습도 다시 비칠 날이 오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의 마음속에서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다. 더불어 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